네, 교재 49페이지 보겠습니다. 49페이지 10번. oppose 정말 중요하죠. oppose 끈적끈적하니까 타동사. 아주 가볍고 짧은 발음 object이라고 할 때는 자동사. 그 뒤에 to를 붙여주는데 부정사랑 전치사가 시험에서 우리 헷갈리는 포인트로 많이 나오니까 항상 챙겨서 외워주세요. object에서 to는 전치사. 자, 그리고 얘는 수동태일 때 다시 나오겠지만 지금도 같이 보시면 oppose는 내가 너한테 반대하는 건 너도 나한테 반대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be oppose라고 할 때도 전치사 to랑 같이 사용한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지만 시험에서 보면 아 하고 반갑게 보실 겁니다. 밑에 예문 읽어볼까요? 시작. suggestion 똑같은 거는 we objected to his suggestion 이렇게 하면 되죠. 11번 admit 이란 단어예요. admit인데 이거는 그냥 명사를 인정하다 이거는 뜻을 다 알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로 나왔냐면 예문 하나, 둘, 세 번째 예문으로 나왔을 때 아 이렇게도 쓰나요? 한 적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This classroom 시작. This classroom admits 50 persons. 네, 그래서 이게 인정하다인데 입장을 허락하다, 그래서 수용하다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의미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번째 중요합니다. approach 타동사 너무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approach는 타동사 목적어 달아주시는 겁니다. approach to me 안 돼요. approach me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동사로 쓰면 come up 다가오다 come up에다가 전치사 to를 붙여서 come up to 명사에 접근하다 또는 make an approach to인데요. make an approach에서 실수하는 건 이거 approach 보고 동사인데 뒤에 to 썼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make an approach에서는 approach가 명사 이런 실수 사소하게 하지 않도록 좀 주의. 밑에 예문 our spaceship 읽어볼까요? 시작. Our spaceship approached the moon 이렇게 목적어 바로 달아주세요. 자, 13번도 중요하죠. company. company가 회사란 뜻도 있지만 동료, 동반자 이렇게도 사용하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앞에 A를 붙여서 a company 하면은 같이 있어준다는 뜻이에요. 같이 있어주는 거니까 당연히 누구누구랑 누구누구와 이렇게 목적어 달아야겠죠. 그래서 company는 항상 타동사고요. 얘는 수동태를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동태를 썼으면 누구누구와 라고 할 때 전치사 항상 써줘야 되죠. be accompanied 뒤에 with든 by든 써주셔야 됩니다. 자, 밑에 예문 읽어볼까요? 시작. He accompanied the guest to the door. 밑에 하나 더요. He accompanied a friend. 네, 이래서 accompany는 항상 무슨 동사? 타동사. 힘 좋네요. 자, 힘내시고 그 다음에 Mary 가볼까요? Mary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Mary는 항상 타동사 그랬는데 수업 끝나고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제에서 헷갈리는데 땡겨서 해보죠. 자, 이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랑 밑에 거랑요. 시작. 네, 이걸 그때 살짝 말씀드렸더니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하셔가지고 왜 그러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되죠. 자, 볼게요. 위에는 how long 이라고 기간을 물어봤잖아요. 얼마나 오래됐어인 거예요. 그쵸? 기간을 물어봤고 밑에는 when을 물어봤어요. when은 언제예요? 기간이에요. 과거의 한 시점, 한 순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죠? 과거의 한 시점, 한 순간 얘기하는 거예요. 구간이 아닌 거죠. 자, 요 두 차이에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동사부를 보면 have been 이렇게 됐죠. 이거는 비동사를 가지고 have pp 완료 시제를 만든 거예요. 완료라는 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됐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물어본 거예요. 그쵸? 그럼 비동사의 원래 뜻이 뭐죠? 상태다라고 했잖아. 얘는 기호는 기억나세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전부터 결혼한 상태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 라고 할 때는 비동사를 활용해서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하시는 게 결혼한 상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be married가 자연스러운 표현인 거예요. 괜찮아? 자, 밑에는 when이니까 과거의 한순간 물어봤죠. 순간하고 구간은 같이 사용할 수 없어요. 순간과 구간은 안 돼. 과거의 한순간이라는 거는 과거 시를 쓰란 말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완료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제에서 조금 더 중요한 표현이 돼요.
자, 그럼 과거로 물어봤고요. get이니까 얘는 상태로 변화하다죠. 그죠? 상태로 변하다. 기온의 상태로 변화한 게 언제니? 자, 기온의 상태로 변화한 건 한순간에. 어저께까지는 싱글, 오늘부터는 married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변화한 한순간에 물어보는 거지 바뀐 상태로 얼마나 지속되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when did you get married는 언제 결혼했어? 해서 과거의 한 순간을 물어보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는 시제에서 중요한 거고 그럼 우리 지금 자타에서 중요한 거는 marry는 항상 네. 괜찮아. 여러분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때 숨 안 쉬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숨을 쉬어서 네, marry는 타동사. 그러면 이렇게 약간 수동의 모양이지만 수동으로 해석하진 않아요. 결혼 당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be married to, get married to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변화의 지점이니까 전체 다 to랑 표현하는 거. 잘했어요. 그 다음에 15번에 live. 이거 저번에 했었죠. live라는 거는 과거 시제가 되면 left로 표현을 하는데 그 남자가 떠났어. 그 사람이 가서 이렇게 일형식으로 괜찮고요. 맞아요? 어디를 떠나다 또는 누구누구를 남겨두다 라고 할 때는 삼형식. 그래서 그 남자가 나를 떠났어. 뭐라고요? He left me. 이렇게 하셔서 그 남자가 서울을 떠났어. He left Seoul.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he left to 서울. 맞아요? 들려요? to 서울. to 서울. 헉. 자, 기억 안 나면 해보죠. 리브가 어디를 떠나다 또는 누구누구를 남겨두다 였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서울을 썼어.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서울을 떠나다죠. 출발지가 서울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to를 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울로 떠나다? 그럼 여기다가 for를 쓰면요? 예. 서울로 떠나다? 자, 자동사인 live는요. 자동사인 live는 for랑만 씁니다. 아시겠어요? 자동사인 live는 for랑만 써요. 이때 for는 뭐라 했어요? 이유라 그랬잖아요. 이유니까 출발지예요? 목적지예요? 네, 맞아요. 목적지. leave for 뒤에는 목적지를 쓰는 거고요. leave 서울은 어디 말하는 거예요? 출발지예요? 목적지예요? 출발지. 맞아요. 그래서 출발지랑 목적지를 표현하는 게 달라요. 출발지 사용할 때는 타동사를 써서 leave Seoul. leave Seoul. 아시겠어요? 그런데 목적지를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leave for 목적지. 이게 뭐니까? 이유를 뜻하는 전치사니까.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형식 뭐 이런 얘기 조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leave는 사형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사형식. 자, 씁쓸하게 이제 그 남자가 나를 떠나서 했었잖아요. He left. 그가 떠났어. He left me. 그가 나를 남겨두고 갔어. 자, 그가 나에게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갔어. He left me a letter. He left me a message.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걔는 사형식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얘는 오형식으로 씁니다. 오형식. 우리 아까 오형식 하나 나온 거는 목적어 쓰고 뒤에 to 부정사 쓴 거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보면 얘가 또 그냥 순순히 떠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목적어 쓰고 목적 보호를 쓸 건데 형태가 목적어를 목적 보호한 상태로 남겨두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얘들 나중에 복잡해지면 수동태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여요. 근데 일단은 남겨두다. 자, 목적어를 목적 보호한 상태로 남겨두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남자는 나를 혼자 남겨뒀어. 어떻게 할래요? He left me alone. Left me alone. 그러면 살짝 문을 안 잠긴 채로, 아니 복잡하다. 문을 열어두어라. 쉽게 문을 열어두어라. 어떻게 하죠? 열어두어라. 남겨두어라. 문이 열린 채로라고 하면 돼요. 그쵸? 명령문일 거니까 앞에 you는 생략하지 버리시면 되고 남겨두어라 leave 문을 the door
열린 채로. 응? 아, 그래요. 좋아요. 그럼 닫힌 채로. 잠긴 채로. 괜찮아요. 하나씩 합시다. 자, 일단 열린 채로 해볼까요? 자, 닫고 여는 거는요. open하고 opened, close하고 closed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동사로 쓸 수도 있고 형용사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괜찮아.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진 모양을 쓸 거예요. 자, close의 뜻이 뭐예요? 동사는 닫다. 형용사는요? 가까운. 이미 다 아네요. 다 아네요. 맞아. close에 닫힌이란 뜻도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까운, 왜 close friend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닫힌 상태도 close라고 하면 약간 헷갈려. 그래서 닫혔다, 닫힌 일 때는 close를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열린 보면 open은 open? 이거를 형용사로 했을 때 또 다른 뜻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open은 거의 그냥 써요. open들을 쓰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 문법적으로는 open을 1순위로 칩니다. open. 그래서 열린 상태 open. 닫힌 거는 closed. 이렇게 해야만 가까운 또는 세밀한, 이게 가까운, 세밀한, 자세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닫힌 상태야 이렇게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잠긴, 그러니까 잠긴. 네, locked. 안 잠긴. 네, 앞에 on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문이든 창문이든 쓰고 뒤에 어떤 상태? 열린 상태, 닫힌 상태, 잠긴 상태, 안 잠긴 상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조금 어려운 거. 그거 말하지 말고 둬. 그거 말하지 마 라는 표현을 그것을 말해지지 않은 상태로 두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영어의 수동태 복잡하지. 자, 그것에서 it을 쓰고요. it. 그거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건데 우리말 표현 이상하다. 그것이 말해지지 않은 상태로 두어라. 즉 그것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우리 말하다는 뭐죠? 말하다? say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해지는 거죠. 수동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말해지지 않는 부정이니까 그때는 unsaid라는 것도 아주 가끔 시험에 표현이 나와요. 그럼 이거 뭐지? 어는 반대말. say가 pp가 됐어. 수동태야. 그게 말해지지 않은 상태로 두어라. 쉽게 뭐라고요? 그거 말하지 마.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수동태를 우리말로 바꿀 때는 항상 말이 이렇게 꼬이는데 여러분이 의미를 좀 생각해서 파악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50페이지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는데 5형식에서 첫 번째 거 He left the door open 이거 이제 안 어려우실 거고요. 그 밑에 don't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Don't leave nothing undone. 이건 이제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장인데 Don't leave nothing undone. 그래서 nothing하고 undone의 관계 보시는 거예요. Nothing, 빵개죠, 빵개. 그런 게 있으면 안 돼. undone은 원래는 하다는 두죠, 두. 안 하다는 안 한 상태로 만드는 건 undo예요. 근데 이거를 두가 pp가 되면 done.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undone한 상태로 두지 말아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 하시고 16번. survive인데요. survive는 얘도 자동사로도 쓰고 타동사로도 써요. 자동사로 쓰면 그냥 live의 의미, live, 살아있다의 의미는 자동사로 써요. 그런데 무엇을 견디고 살아남다. 예를 들면은 홍수를 견뎠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암을 견뎌냈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이나 질병을 표현할 때는 타동사로 쓰는 게 맞아요. 타동사. 그래서 survive 뒤에다가 힘든 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뜻이 있냐면 뭐뭐보다 오래 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주어는 목적어보다 오래 살다. 아시겠죠? 목적어보다 오래 살다. 근데 이게 지금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잖아요. 그냥 사실 외워서 시험 보면 됐는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이 뭐뭐보다 오래 살다가 예전에는 우리 시험에 좀 자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생소한 문법이 아니라 조금 영어에 관심 이렇게 표현했다. 공시에 좀 관심이 있었어. 아니면 편입에 좀 관심이 있었어. 그랬으면 한두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일단 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he was survived by his wife. 그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 누가 한 명이 일찍 죽었고 누가 살아남았어요. 남편이 먼저 죽었을까요? 와이프가 먼저 죽었을까요? 와이프가 먼저 죽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남편이 먼저 죽은 거 아니에요? 와이프가 먼저 죽었어요? 자, 맞아요. 수동태를 우리말로 바꾸기 한 번에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능동으로 바꿔보면 되죠. 자, 얘는 지금 수동의 모양이잖아요. 그럼 능동으로 바꾸면 주어 자리에 뭐가 올까요? he가 올까요? his wife가 올까요? 그렇죠. 그러면 동사는요? survived 이게 오겠죠. 목적어 자리에 뭐겠어요? him 이게 오겠죠. 그쵸? 자, survive의 뜻이 뭐라고요? 뭐뭐 보다 오래 살다. 자, 누가 살아남았어요? 아내가 오래 살았잖아요. 되셨어요? 아내가 오래 살았어요. 이게 뭐냐면 be survived by를 그냥 통으로 외우기도 하는데 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일단 이 문장의 전제는 주어가 죽었어. 주어가 죽었고 유족으로 남기다 라고 우리말은 해석을 해요. 죽은 사람, 유족으로 남기다, 가족들. 그러니까 여기는 살아남은 사람.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동태를 바로 보고 하면 오해하기 쉽잖아요. 그럴 때는 얼른 바꿔서 능동으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이 뭐라고 이게? 목적어 보다 오래 살다, 뭐뭐 보다 오래 살다. 그래서 아, 와이프가 더 오래 산 거구나. 그럼 이 남자는 죽었구나. 괜찮아요. 그것까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survive는 자동사를 쓰면 뭐랑 똑같다고요? live. 그냥 살아있다 이렇게 써요. 근데 그건 잘 물어보지 않고 무엇을 견디고 살아남다라고 해서 힘든 일이나 질병 그런 일들을 목적어에 쓴단 말이죠. 그렇게도 쓰고 때로는 목적어를 달아서 목적어 보다 오래 살다. 우리말로 바꾸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자? 우리말로 바꾸기 어려우면 능동수동을 바꾸어서 능동태의 문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거기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He survived his children. 그럼 옆에 수동태로 한번 바꿔보실까요? 어떻게 바꾸실래요? 예, his children were survived by him. 자, 밑에 거 읽어볼까요? The crops 시작. 네, the crops survived the drought. drought 가뭄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뒤에 이렇게 힘든 일 쓰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밑에 2절 타동사 목록 되어 있는데 타동사 목록은 거의 앞에서 나왔던 것들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특이한 거 알아야 될 것만 말씀드릴 거고 나머지 목록은 집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어디 보시냐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become하고 suit이 있어요. become하고 suit이 똑같다, 잘 어울리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오른쪽에 보면 자동사로 go well with 이거 수거 표현을 알아야 돼요. go well with. go well 잘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뭐랑 잘 어울린다, 잘 지낸다. go well with 수거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comprise 밑에, emphasize 밑에, enter 밑에 inhibit 따라둘게요. inhibit. inhibit은 살다, 거주하다, 타동사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살다, 거주하다, 타동사이고요. 자동사는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야. live in, reside in, dwell in. 아시겠어요? 뭐라고? live in, reside in, dwell in. 그 다음에 밑에 거는 거의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51쪽. 자, 제일 위에 consider가 타동사인 건 다 알아요. 맞죠? consider 뒤에 to 부정사 쓸까요? consider 뒤에 ing 쓸까요? ing. 또 앞으로 준동사 할 때 또 나와요. 근데 suggest ing 한 것처럼 consider ing. 목적어 자리 준동사는 ing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contact 약간 실수하기 쉬운데요. 연락해주세요. 뭐라고 하죠? 토익에서 거의 제일 마지막 줄에 나오는 거.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그쵸? contact to me 이런 거 아니에요. contact me. 타동사라는 거 잊지 마시고 contact 타동사. 그 다음에 do 한번 볼게요. do는 조동사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조동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조동사가 아닌 거. 우리 저번에 한번 나왔던 거 뭐 있죠? 일형식일 때 충분하다, 그죠? 충분하다 쓸 수 있어요. 자, 보통은 삼형식으로 쓰여서요. 뭐뭐를 하다. 사실 이렇게는 make도 뭐뭐를 하다로 쓰여요. 근데 보통 쉬운 단어는 do랑 결합을 하고 좀 어려운 단어는 make랑 결합을 해요. 삼형식은 뭐뭐를 하다라서 뭐 do the dishes, do the cleaning, do my hair, do my face, do good, do harm, do justice. 여기다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do good, do harm 있잖아요. 여기서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자, 그것은 우리 보통 형용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do harm에서 harm도 명사로 사용한 거예요. 그렇게 두 개 조금 품사 주의해 주시고, 자,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 자, 오른쪽에 첫 번째 1이라고 된 건 일형식으로 사용했다는 뜻이거든요.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do well, 잘 지내다 라는 뜻이에요. She's doing well at school. 이런 표현 맞는 표현이에요. do well, 잘하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거 우리 저번에 배웠던 표현 충분하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삼형식은 왼쪽에 나왔던 여러 표현들이 있고 사형식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Will you do me a favor? Me. 목적어 하나. A favor. 호의라는 뜻이에요. 저에게 호의를 해주시겠어요? Do me a favor. 사형식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요거 사형식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do you good. 너에게 좋은 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이 형용사 뭐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얘는 초빈출은 아니에요. 근데 do 뒤에 do good, do harm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influence는 타동사예요. 어디서 나왔죠? affect, effect 할 때 나왔죠? influence 타동사인데요. 얘를 명사로 쓰면 have influence 해놓고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는 전치사 on 하고 쓰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동사인가 명사인가 살짝 구별해 주시고요. 그 다음 부족하다라고 할 때 lack을 씁니다. lack 물론 형용사로 쓰는데요. 동사로도 써요. 동사로도. 자, 이 lack은 수동태 쓸까 안 쓸까요? 안 써요. 왜? 상태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상태. 그렇죠? 상태. 자, 그 다음에 make 나왔는데요. make 쓰임 정말 많습니다. 일형식으로 사용한 make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뭐예요? made for 서울. live랑 똑같은 의미로 쓰여요. 일형식 아시겠죠? 자, 일형식으로 make를 쓰는 게 자주는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라는 말은 예전 시험 문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도 나왔던 거 참고하시고. 자, 이 형식으로 사용한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 형식 시작. 네, 좋은 선생님을 만들 것이다가 아니라 become의 의미로 이 형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약간 옛날 시험 문제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챙겨두실 것. 왜냐하면 기출은 언제 또 나올지 모르니까. 자, 보통은 3형식, 4형식, 5형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3형식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네, 거의 수거죠. make a decision, 결정을 하다 이렇게 하시고요. 4형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걸 her cookies라고 하면 돼요. 그녀의 과자를 이러시면 안 되고 her에서 한번 끊고 cookies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녀에게 과자들을 만들어 주었다. 괜찮아요? 네, 그 다음 5형식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잘 끊어 읽었어요. She made them rich.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점차 3형식 지나서 4형식, 5형식 점점 뻗어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meet하고 satisfy가 있어요. meet은 만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뭐하다? 충족시키다 라는 뜻으로 우리 자주 나올 거예요.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meet, satisfy.
그럼 이게 표현이 약간 변형이 되더라도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는 어떻게? 타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동사. 그 다음 face. face는 물론 명사도 괜찮은데요. 명사로 사용하지 않고 뭐로 썼을 때? 동사로 썼을 때. 동사로 쓰면 face는 직면하다잖아요. 여러분 아는 뜻. 마주하다, 직면하다. 내가 너를 봐야 너도 나를 볼 것이고 내가 문제에 마주했을 때 문제도 나를 마주하는 거니까 항상 타동사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능동으로 써도 되고 수동으로 써도 돼요. 근데 그런 표현 이거 말고 또 있지 않았어요? face도 그렇고 능동 써도 되고 수동 써도 되는 거 상관없는 거. accompany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또 be opposed to 있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능동이냐 수동이냐 상관없어요. 왜? 서로가 필요하니까, 상대방이 필요하니까. 다만 능동일 때의 모양과 수동일 때의 모양을 완전하게 갖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face는 능동으로 써도 되고 수동 써도 돼요. 하지만 수동이라면 뒤에 그냥 목적어 달면 안 되고 뒤에 with라든지 by라든지 전치사랑 같이 데리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visit 방문하다는 타동사입니다. visit Korea야 visit 뭐 to the Korea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냥 visit Korea 너무 자연스럽게 해주시고 밑에 특정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사명사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치사의 쓰임이라기보다는 사명식으로 쓰는 아이들 하시면 돼요. 에게라고 할 때는 뭐를 쓴다? 전치사 to를 쓴다. 와 이제 귀 닦지 않겠다 맞죠? 그럼 이 동사들 다 외웠나 이제? 한번 볼까요? 미안해. explain 정말 중요하죠. 이거 빈도수로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explain 제일 많이 나와요. explain. 그 다음은요? describe. 그 다음은 그렇죠. suggest. propose는 suggest보다 덜 나와요. propose는 조금 덜 나오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두시고 그 밑에 say랑 announce에서 say가 더 많이 나오죠. 그리고 mention, introduce는 살짝 참고. 자, 그러면 explain부터 introduce까지 힘을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explain, describe, suggest, propose, say, announce, mention, introduce는 뭐 불가? 사형식 불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52페이지 위에 예문 3개 있는데요. 3개 다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답이 왜 진하게 됐는지 수정이 덜 돼가지고 답이 진하게 돼 있는데 앞에 있는 게 다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3개의 예문은 에게라고 할 때 전치사 to 요거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집에 가서 나머지 확인하시고 자, 두 번째 주의 환기.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의 환기가 뭐예요? 주의 환기? 야!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정신 차려라고. 아 여러분 부끄러우면 어떡해. 자 주의 환기. 야 정신 차려인데 거기도 약간 줄이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자 정신 차려라는 거는 상대방이 잊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묶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 첫 번째 단어 뭐 있어요? remind. remind 뜻이 뭐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근데 여러분 한국어에서 이런 단어 써봤어요? 상기시키다? 별로 쓸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상기시키다라고 아는 것도 좋은데 뭐가 어떻게 만드는가 능동과 수동의 관계를 우리말로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수동태가 자꾸 나오긴 하는데 뒤에 가서 수동태 다시 더 하니까 지금 조금 혼란스러워도 몇 번 들어놓으셔야 나중에 아 그때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돼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 상기시키다는 거는 기억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나게 만든다. 뭐를 기억나게 만들어 볼까? 저번에 내가 뭐 설명한 게 뭐 있을까? 6시간 수업을 했는데 뭘 설명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자, 내가 그때 말했잖아. 이거 보면 기억 안 나요? 우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보면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이렇게 자극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나는 이 수강생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상기시키는 거야. 그럼 저 수강생은
무언가를 떠올리죠. 그럼 그게 상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기시키다라고 할 때는 일단 우리말로 뜻을 정확히 알아둘 것. 자, 어떻게 사용하냐면 주어 자리에 뭐가 있을 거고요. 주어 자리에 있고 여기에 목적어를 써요. 자, 근데 상기시킨다. 제가 할 때 별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별표 안 했죠? 제가 저수강생을 상기시킨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주어가 상기시킨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말은 저수강생을 이렇게 되는데 그럼 수강생이 떠오르는 것 같잖아. 그게 아니죠. 저수강생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에게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에게. 그럼 이 별, 떠오르는 내용은 어떻게 하나요? 이 뒤에 달아주는데 이때 주의할 것이 떠오르는 내용이 만약에 명사다. 명사야. 그러면 그냥 명사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약속된 전치사의 모양이 있어요. Remind A of B 이렇게 외우는 게 1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거. 되셨어요? 근데 꼭 명사만 떠올라야 돼요? 그럴 리가 있어요? 뭐 이 휴대폰을 보면 아 내가 10년 전에 뭐 그런 게 막 떠오를 수 뭐가 막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떠오르는 내용을 이렇게 짧게 표현을 못해요. 그러면 길게 that 주어 동사 막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쓰는 거 괜찮아. 그런데 오답은 뭐냐면요. 자, of는 전치사예요. 전치사들이 명사 당연히 괜찮아요. 여기도 ing를 쓴다? 그것도 당연히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전치사의 목적으로 that은 쓴다 안 쓴다? 그쵸. 근데 그냥 that은 안 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것을 해서 대명사는 괜찮아요. 근데 that 저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전치사랑 대절 중에 누가 더 힘이 세까요? 얘가 더 힘이 세요. 접속사라서 얘는 주어 동사를 데리고 오고 얘는 하나만 데려서 얘가 힘이 세요. 그건 필요 없는 얘기고 요 자리에다가 of까지 없앤 상태에서 that을 달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형태, 위의 형태에서는 목적어 하나라서 삼형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밑에는 이 전치사구가 없어지니까 사형식이래요. 삼형식, 사형식. 근데 얘는 삼형식, 사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오는 모양, 이 짝꿍, 뜻 그게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를 분류를 하다 보니까 삼형식 뭐 이렇게 분류를 한 건데 중요한 거는 remind A of B의 형태가 기본 형태이고요. 떠오르는 내용이 명사로 표현돼. of 명사이지만 길게 쓰고 싶으면 of를 밀어버리고 어떻게? 대절. 사형식 변신. 아시겠어요? 어떻게 한다고? remind A of B. 아시겠어요? remind A of B. 자, 그럼 저 수강생 입장에서는 기억났어요. 말할 수 있죠. 기억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갈 거잖아요. 이게 주어 자리에 가고 동사가 be reminded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주어 be reminded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주어는 기억이 났어. 주어는 그게 떠올랐어. 이런 식의 우리말로는 이게 오히려 능동의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자, 그 정도까지 하고 다시 프린트 가셔서요. 52쪽. 여기서는 이렇게 쓰이는 애들 알아두셔야 돼요. 수동태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또 한 번 이해하시고 지금은 이런 형태다. 첫 번째 뭐 있어요? remind. 완전 중요해. remind. 그 다음에 convince. 얘도 완전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remind, convince. 자, convince의 뜻은 뭘까요? 확신시키다. 확신시키다. 그러면 내가 확신하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확신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신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I am convinced의 모양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확신합니다. then I am convinced. 그래서 우리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 봐두세요. 자, 지금 단어 두 개 했어요. 첫 번째 뭐 있다고? remind. 두 번째는 convince. 맞아요. 두 가지 정말 잘 나옵니다. 그럼 다른 것도 보도록 할게요. remind, convince, assure는 조금 빈도는 떨어져요.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inform도 종종 나오는 표현이 inform, 알려주다. 아시겠어요? inform, 알려주다. 자, 알려주다는 보통 위의 형태보다는 아래 형태로 아무래도 많이 쓰겠죠. 그죠? 알려주는 내용을 달아야 될 테니까.
괜찮아요? 네. 네, notify도 있고요. warn, 경고하다도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remind, convince, warn을 오형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이따가 보고 accuse는 이따가 또 한번 나올 텐데요. 우리 잘못했어, 잘했어 라고 할 때는 보통 전치사 for를 사용하거든요. 뭐라고요? 뭐가 for인데요? 좋았어요. 그러면은 정신 차려! 이럴 때 정신 차려서 기억나야 되는 내용은 of 또는 대절인 거예요. 자, 다시 그럼 고마워 또는 미안해,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는 for를 많이 쓰는데 accuse라는 애는 특이하게 for를 쓰지 않고 accuse A of B를 써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 거는 특이하게 for를 쓰지 않고 뭐를 쓴다? of를 쓴다. 얘도 시험에 정말 한동안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조금 뜸하게 나와요.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accuse A of B 했죠? accuse A of B. 자, 되셨고 그 밑에 crying 엉엉엉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뭐냐면 crying 엉엉엉 울어주세요. 근데 자주 나오는 첫 글자를 딴 겁니다. 근데 다 외우기 좀 힘들면 remind, convince, inform 정도는 반드시 외워두시고 accuse는 이따가 또 나올 거지만 그래도 또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밑에 예문 볼게요. 동그라미 1번. 그녀를 보면 나는 그녀의 어머니가 생각난다. 자, 우리말 잘 봐요. 그녀를 보면 나는 그녀의 어머니가 생각난다. 우리말에서 주어는 뭐죠? 우리말 주어. 그죠? 나는 생각나 인 거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 나는 생각나가 아니라 상기시키다, 기억나게 하다의 주어는 뭐가 맞아요? 뭐가 상기시킨 거예요? 뭐가 기억나게 만든 거예요? 응? 그녀잖아요. 그녀, 자, 주어 자리에 그녀가 들어갈까요? 그녀는 상기시켰어. 누구에게? 나한테. 뭐를? 우리 엄마를. 이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말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되셨어요? 자, 다시 우리말 다시 봐봐요. 그녀를 보면 나는 그녀의 엄마가 생각난다.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she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She reminds me of her mother.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세요? 그녀가 나의 머리를 자극해서 내 머릿속에서 그녀의 엄마가 생각이 나인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말 자연스럽게 나는 생각나 그녀의 엄마가 내가 생각이 나라고 하면 주어 자리에 I, 동사는 am reminded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영작이라든지 문법으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그라미 2번. 너는 나한테 회의가 내일이야 를 생각나게 안 해도 된다. 영어로 읽어볼게요. 시작. 동사 부분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don't니까 부정이고요. have to는 원래 의무잖아요. don't have to는 안 해도 돼라는 뜻이에요. 안 해도 돼. 그럼 나한테 기억나게 해주지 않아도 돼인 거고 기억나는 내용 대절로 했는데 목적어 자리에 대절해서 대신 지워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괄호 처리해드렸어요. 이렇게 사형식도 괜찮다. 자, 세 번째. 아예 수동태로 표현해드렸어요. 이런 표현이 시험에 나오죠.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확신했다. 내가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확신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I was convicted. 이렇게 수동태의 모양이 되어야 맞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네. 53페이지. 자, 거기는 분리, 제거, 박탈.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분리, 제거, 박탈, 제거한다, 없애다인데요. 거기도 첫 번째 있는 단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deprive. 자, deprive가 뭐예요? deprive? 빼앗다, 제거하다, 박탈하다. 뭐라고요? 아, 예. 빼앗다, 제거하다, 박탈하다. 괜찮아요. 지금 박자 안 맞지만 점점 박자 맞아지겠지. 그쵸? 네. 자, deprive 말고 그 밑에 있는 단어도 읽어보실게요. 뭐라고요? rob, 그렇죠, rob, 훔치다. 그 밑에는요, read, 제가 우리 중고등학교 때 get rid of라는 수거 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read는 pp를 변해도 똑같이 read. read는 read라서 get rid of 삐리,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수거예요. 삐리를 제거하다 이렇게 사용하는 아이. 그 다음에 clear가 동사로는 치우다, 제거하다. 치우다, 제거하다. 그리고 연한 글씨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왔던 단어인데요. is, 형용사는 easy, 동사는
is 완화시키다 쉽게 만들다 is라는 동사. relieve는 이렇게 풀어주는 거, 싹 풀어주는 거 relieve. 그리고 strip은 여러분 생각하는 strip 그거 맞아요. 제거하다 벗기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divest 좋아요. 미국은 divest, 영국은 divest 발음 상관없고요. 이것도 전부 다 vest 조끼잖아요. 조끼를 없앤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의 공통점은 뭐냐면 뒤에다가 A of B를 달아서 이 A를 뭐라고 해석하다? A를 제거하다가 아니에요. A에게서 B를 할 때는 전치사 of. 그렇죠. of. 자, 그러면 제가 페이지 다시 넘겨두는 상태. 그죠? 페이지 고정. 아무도 이렇게 뒤집으면 안 돼요. 우리 아까 뭐 했어요? 정신 차려. 주의한 게 첫 번째 remind, 또 convince, 하나 더 알려주다. inform. 은 뒤에 모양이 A of B 또는 A 쓰시고 대절. 누가 그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 자, 분리박탈 제거는 A of B 마찬가지로. 그죠? A of B. 전치사 짝꿍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deprive, rob 이런 거랑 차이 나는 게 바로 steal. steal은 목적어 자리에 뭐 쓰죠? 에게를 쓰나요? 아니야. 에게가 아니라 바로 을 해서 훔치는 대상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수동태의 주어가 뭐가 될까? 자, steal은 과거시가 뭐예요? stole, pp는 stolen 이렇게 바뀌거든요. be stolen 있어요. be stolen. 그럼 주어 자리에는 사람이 나올까요? 빼앗긴 물건이 나올까요? 사물 이렇게 나와서 사물. 네, 이게 수동태가 됐다는 말은 얘의 목적어가 주어에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얘의 목적어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 빼앗긴 물건이잖아요. 빼앗긴 물건이 주어면 수동태가 be stolen 이렇게 될 거고, 사람이 수동태의 주어예요. 그러면 동사가 be deprived 또는 be robbed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앞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수동태 봤을 때 뭐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이거 예문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도대체 누구에게서 뭘 뺏어야 될까 하다가. 자, 동그라미 왕은 자녀들에게서 자유를 박탈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런 걸 보시면 일단 deprive 밑줄을 그으시는 거고, deprive 밑줄 긋고 of에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자, 일단 짝을 먼저 확인해요. 짝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통해서 왕이 박탈했어요. 애들에게서 자유를. 해석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동태를 바뀐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His children were deprived of their freedom. be deprived. 수동태의 모양. 괜찮아요? 두 번째, 가방을 도난당했다.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어가 she가 돼야지 bag이 주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것도 기출이에요. The street is cleared of snow. 자, 이거는 이게 뭐지? 수동태로 돼 있으니까 능동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능동일 때 동사가 clear가 될 것이고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street. 사람은 아니지만 길거리에서라고 하면 되잖아. 길거리에서 눈을 제거했다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4번은 뭐냐면 clear를 A of B로 써도 되지만 그냥 A from B 평범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진한 글씨로 된 거는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되는 거고 연한 글씨는 빈도수가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 네 번째, 방해금지 동사. 방해금지 동사. 방해금지 동사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하지마! 이러는 거. 못하게 하다. 하지마! keep, 맞아요. keep, stop, prevent. 우리 그때 여기서 했잖아. 뭐 inhibit, prohibit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러면 모양은 뒤에 A, 그죠? from B. from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주의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방해금지 동사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keep, stop, prevent.
좀 세게 읽어요. 그래야 기억에 남을 거 아니야.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ban, prohibit, inhibit.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기본 아시는 거고요. 세 번째 줄 조금 어렵습니다. 해볼게요. 시작. deter, dissuade, discourage인데요. deter, 막다란 뜻인데 얘도 우리 공시에서는 친숙한 어휘가 돼야 돼요. deter, 막다. 자, dissuade는 뭐냐면 persuade의 반대예요. 밑에 단어 있어요. persuade는 설득하다잖아요. dissuade는 그럼 뭐겠어요? 설득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persuade의 반대말. 그리고 encourage는 격려해서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discourage는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하게 하다의 뜻은 보통 이제 앞으로 배울 행위 유발 동사 5형식 뭐 이렇게 배울 건데요. 못하게 하다는 주로 지금처럼 3형식 from을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제일 밑에 있는 방해하다 할 때는 hinder까지 하시면 단어는 다 되시는 거예요. 괜찮아? 네. 동그라미 1번 얼음이 녹지 않게 하라. 읽어볼까요? 시작. 네, keep ice from melting. melt가 녹다라는 동사라서 지금처럼 ing로 바꿨어요. 동그라미 2번 영어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violent act. 폭력적인 행동으로부터 자녀를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from이 있을 때랑 없을 때라고 해서 영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의해서 from이 없으면 keep은 무슨 뜻? 계속해서 하게 하다라는 거 정말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네네. 비즈니스 사업은 prevented. 막았어. 뭘 막았어요? 글을 막아서 끝내지 마시고 그 사람이 경기 보는 것을 못 보게 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부분을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5번도 읽어볼까요? 시작. Keep masks can prevent new coronaviruses from spreading. 자, 여기는 뭘 물어봤으면 끝에 from spreading 이런 거 있잖아요. 동사는 뭐로 바꾼다? ing. 네, 별거 아니지만 실제로 전치사 뒤에 동사 원형 이래서 틀린 문장 이런 거 구별 못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좀 챙겨보시면 좋겠고. 자, 5번. 5번도 저번에 했는데 그때 요 단어 갖고 했죠? 이거 어떻게 읽는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자, 감각이 있으면은 이렇게 앞에 강세 뒤에 강세? 그쵸, 동사니까 뒤에 강세에서 present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명사거나 현재의 참석하는 일 때는 present 앞에 강사하시면 되고. 자, present가 동사가 되면 뭐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죠? 목적어 자리에 뭐 쓸까? 을에요? 에게예요? 둘 다 돼. 맞아요. 둘 다 돼. 그럼 얘는 뭘 보고 판단해요? 뒤에 있는 전치사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럼 뭐가 좋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provide가 되겠죠. 그러면 뒤에 with가 올 수도 있고요. 뭐가 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to나 for가 올 수도 있다라 그랬어요. 자, with를 쓰면은 여기 뒤에 뭐가 온다? 제공되는 물건이 올 거예요. 왜? 그 물건을 가지고 이럴 거니까. 그 물건을 가지고. 그러면 이 앞에는 뭐가 올까요? 제공받는 사람이나 집단 같은 게 오겠죠? 그럼 이게 왔으면 이 뜻이 뭐예요? 에게, 얘는 위하여. 그럼 제공받는 사람이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수동태일 때도 물론 중요하고 능동태일 때도 뭐 갖고 구별한다? 전치사 가지고 구별한다. 됐어요? 자, 그런 애들 볼게요. 첫 번째 provide. 두 번째는요? supply. 역시나 공급하다. 세 번째는 furnish. 공급하답니다. 자, 지금 50분이라서 더 하면 여러분이 참을 수 있을까? 10분 쉬었다가 그 밑에 줄 계속 이어보도록 할게요.